여러분, 개인 회생이 폭증한다. 이게 결국 말입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 회생을 대법원에다가 신청을 한다는 거잖아요. 나 살게끔 만들어 달라. 빚도 탕감해주고 이자도 탕감을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회생을 시켜주는 그것을 대법원에다가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어나는 속도가 여러분 엄청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1년 새 개인 회생 신청 건수 증가율입니다. 15.6%예요. 15.6%. 와, 엄청나죠. 엄청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경기가 악화 신호가 어마어마해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해졌다. 15.6%까지 떨어졌으니까 말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20대 회생 건수는요. 지난해에 비해서 말입니다. 12.1%가 늘었습니다. 12.1%. 증가율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대가. 실제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세요. 무섭죠? 이 그래프 자체가 무섭잖아요. 추세 자체가 무섭잖아요. 2021년에 19,722명이 개인 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19,692명까지 신청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보세요. 22,761명이 개인 회생 신청합니다. 그러면 19,692명에서 22,761명이 되니까 15.6%가 늘어난 거 맞지요? 와, 이렇게까지 늘어날 거라고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게 올 1분기에도 21,428명이 개인 회생 신청을 했거든요. 2분기에도 21,359명이 했고요. 3분기에는 22,000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22,761명이 지금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지 당연히 보입니다. 6개월 사이에 카드론이 얼마나 늘었느냐. 1조 4,645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말 현재 25조 3,756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카드론 얼마나 문자를 많이 보낼까요? 여러분, 카드 회사에서 카드 대출 받아라 하는 문자도 여러분들이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카드론, 카드 회사에서 빌린 돈 갚아라 하는 문자도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밤에 가고 이렇지는 못하겠지만 낮에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자 소리만 나면요. 가슴이 턱턱 막힌다는 게, 숨이 턱턱 멎는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늘어도 너무 많이 늘잖아요. 너무 늘어도.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이렇게까지 빨리 넣으니까 이거 카드론 문제 생기는 것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카드론이 폭발하는 거죠. 나 못 갚겠다 하고 만세 부르는 거죠. 실제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특히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대의 부채는 지금 과연 견뎌내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합니다. 12.1%가 늘어났다는 자체가 말입니다. 벌이가 그만큼 없잖아요. 실제 젊은 층들이 소액 대출을 하는 곳, 뭐 예를 들어서 대학로 같은 데 있잖아요. 대학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 연체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2.9%예요. 12.9%. 연체율이 12.9%라는 것은 새마을금고고 뭐 소액대출이니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연체율이 12.9%가 올라갔다는 것은요. 젊은이들이 이게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벼랑 끝에 서 있다. 특히 말입니다. 노량진에 가면 고시학원들 많죠. 노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금고 노량진 지점이 10.23%예요. 10.23%. 지금 젊은이들이 그만큼 말입니다.
예, 부실이 커졌다는 거예요. 부실이 커졌다. 야, 저는 이것이 결국 잘못하면 터지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게 코로나 위기 때부터 시작해서 2022년 오늘이 11월 13일입니다. 현재까지 보면 외환위기보다는요. 금융위기가 더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부채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요. 가계부채든 기업부채든 아니면 2030 부채든 아니면 7080 부채든 여기에다가 자영업자 부채든 한번 어느 쪽이든지 터지기 시작하면 인정사정 없을 겁니다. 여기에 카드론 부채가 있죠. 저축은행 부채가 있죠. 이금융권 여기에다가 1금융권 부채까지 이게 다중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저는 굉장히 충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가계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방안들 빨리빨리 마련해서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돈 푸는 거 한계 있거든요. 정부가 아무리 돈을 푼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민간 경제를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민간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말입니다. 때문에 저는 경기를 살리는 역할, 소비를 진작시키고 수출을 정대하고 이게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는 방안 정부가 빨리빨리 저는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늑장 부리다가 자칫 잘못하면요. 부채 폭발의 위험성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상황이 나쁘다. 이 말씀 제가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참 경제 상황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특히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성 점점 저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제2금융권이라고 했나요?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에 말입니다. 저는 많은 돈을 넣어두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부가 물어줄 수 있는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5천만 원이 상한이죠. 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 상한선까지 물어줄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 이상을 저는 한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넣어놓는 것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상황이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여러분들 마련하셔야 됩니다.